안녕하십니까, 오사카 라이프입니다. 오늘 3월 24일은 제가 이제 일본에 온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한번 10주년 소감과 그리고 어, 좀 자체적으로 또 저에게 질문을 하고 한번 답을 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소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생각보다 크게 기쁘진 않아요. 예, 왜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,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런지 그냥 평소랑 똑같고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10주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타이틀만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, 생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든 친구들이라든지 이제 알고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. 그래서 좀 특별한 느낌도 있고 축하도 해주니까 좀 기쁘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, 제가 뭐 10주년을 살았다고 뭔가 좀 기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에게 예, 좀 고생했다 라는 뭐 그런 말만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또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10년, 예, 20주년이 조금 더 기대보다는 걱정이 되기는 한데,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저희 아이들이 10년 뒤면은 고등학생이 될 거고, 그 치열한 이제 대학 준비도 하게 될 건데, 그때 제가 서포트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, 지금이랑 크게 바뀌는 게 없으면 어쩌지? 라는 뭐 그런 걱정, 그런 게 더 많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가장으로서의 걱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일단 소감은 여기까지고,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만들어 봤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일본에 오게 된 이유. 일본에 오게 된 이유. 일단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1년 정도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일본어 공부를 또 하고 있었고, 우연한 기회에 지금 현재 와이프를 또 만나가지고, 예, 일본에 더욱더 가고 싶다라는 또 생각도 있었고, 또 예전부터 한번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도 있었고, 희망이 아니고 생각도 있었고, 그래서 뭐 겸사겸사 해서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알바는 무엇인지, 그리고 그만둔 이유. 첫 알바는 제가 처음에 이제 면세점에서 일을 했었는데, 어, 제가 대학교로 관광과를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직 연락을 하고 있던 이제 대학교 교수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좀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고, 예. 그래서 운 좋게 처음으로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면세점에서는 보통 한국이랑 이제 중국에서 단체 여행객들을 이제 받는 그런 면세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어 쓰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. 예. 일단은 한국 사람들끼리는 한국어로 대화하고, 그리고 손님들도 한국 손님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대화하기 때문에 또 한국어로 쓰고, 중국 분들하고는 이제 일본어를 쓰기는 하는데 뭐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, 예, 아직 그렇게 기초가 좋지 않은 분들은 또 틀려도 이게 또 틀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쓰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 당시에는.
그리고 세 번째는 마츠다 부장님 면접 보고 떨어진 썰. 예. 예,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었는데, 나중에 그 오사사라는 유튜브가 나오고 나서 처음 봤는데, 그 이제 제가 이제 면접 본 분이 이제 마츠다 부장님이었다는 거를 이제 알았죠. 이거는 또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, 당시 면세점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, 그 친구는 좀 일찍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고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. 예. 근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와가지고 아직 비자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조기 귀국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좀 있으면 귀국을 한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, 그러면은 그 부동산 나갈 거면은 나를 좀 소개시켜 달라, 면접을 좀 보게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, 그래서 한번 면접 볼 기회가 이제 있었습니다.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, 그 친구에게 좀 들었던 이야기가, 사장님께서 국적은 일본 국적인데 이제 한국어는 또 잘하시고, 그리고 또 한국 군대도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지고, 그러면 좀 편안하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, 면접 당일날 면접을 이제 보러 갔는데, 이제 마츠다 부장님께서 일본어로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도 뭐 대답을 하긴 했는데, 그 뒤에도 질문이 너 이제 장점이랑 이제 단점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, 그때 당시 제가 장점과 단점을 이제 일본어로 제가 아마 잘 몰라가지고,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, 결국은 마츠다 부장님이 한국어로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면접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, 결국은 거기에 이제 떨어졌었고, 나중에 그 마츠다 부장님이 나오는 유튜브가 유명해지면서 그때 당시 면접 봤던 분이 이제 마츠다 부장님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었죠. 뭐 저도 뭐 자세하게 뭐 기억은 나진 않는데, 일단은 굉장히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만 이제 기억은 납니다. 솔직히 얼굴도 뭐 자세하게 지금은 또 기억은 나진 않는데, 목소리만큼은 진짜 좋았어요. 그랬고, 이제 그 뒤에 이제 네 번째가 비자 연장은 어떻게 했는지. 비자 연장. 제가 이제 면세점 그 알바를 했을 때, 제가 이제 일본에 온 지 6개월이 됐을 때, 면세점 알바는 이제 3개월째 하고 있을 때인데, 저는 그때 워킹홀리데이 비자였고, 그 다음 이제 취업 비자를 저는 이제 원하고 있었는데, 면세점에서도 취업 비자가 나오기는 나와요. 정직원이 되면은. 그런데 좀 소문에 의하면은 좀 정직원 되기가 힘들다. 그리고 비자를 또 무기를 삼아서 비자를 뭐 내주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가지고, 그래서 좀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, 그 다음 이제 알아본 게 이제 요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, 백화점 지하 1층에 보면은 그 반찬 만드는 그런 그 층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한국 요리를 했었는데, 보통 이제 찌짐이 만들고, 그 다음에 김밥 말고, 그 다음에 뭐 한국 국거리 같은 거, 반찬, 잡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었어요.
그래서 거기서 또 3개월 동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행히 정직원이 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겨서 정직원이 되고, 정말 그 아슬아슬하게 제가 워킹이 딱 끝나기 한 달 전, 그때 비자 신청을 하게 되고, 아마 비자 끊기고 나서 아마 비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비자가 나와서 또 이제 일본에 1년 동안 또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.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, 요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, 거기서도 그만두게 된 이유가, 물론 제가 오사카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교토에 점포를 하나 낸다고 하는 거예요, 회사가.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로 이제 발령이 나게 됐고, 또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가려면은 최소 일단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최소 1시간이고, 그리고 또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, 그 다음에 교토의 그 근무지가 어디에 따라서 또 시간이 또 다르긴 한데,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교토 카와라바 지역이라고 있는데, 거기 내리면은 바로 이제 백화점이랑 거의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착해서는 괜찮았는데, 저희가 또 집에서 또 전철 타고도 가는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한 1시간 반, 1시간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또 몸도 지치고, 그리고 사람도 좀 잘 안 구해져 가지고 쉬는 날도 거의 없었고, 그래서 거기도 이제 좀 그만두게 되었죠, 거기도. 그리고 이제 그만두게 되고, 또 그만두기 전에 또 한국어도 아르바이트도, 한국어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도 한 적도 있었고, 그러다 계속 이제 일을 찾다가 가이드 일을 좀 알아보게 됐는데, 또 가이드 일이 또 제 적성에도 맞았고, 대학교 다녔을 때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순탄하게 잘 왔었죠.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첫째도 임신을 이제 하고,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, 그것도 이제 코로나 전까지 순탄하게 잘 하고 있었는데, 둘째도 이제 임신을 했었네요. 둘째도 임신하고, 정말 운이 안 좋게 코로나가 딱 터지고 2020년 저희 또 둘째가 또 태어나는 또 시기여가지고, 또 2020년은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. 아무래도 관광객이 오지를 않으니까 여행사 입장에서도 사람들을 또 보낼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었는데, 이게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물론 그 코로나 영향으로 잘 된 회사도 있겠지만, 대부분 이제 회사나 이제 어떤 뭐 가게나 다 힘들었잖아요. 그래서 사람 뽑는 곳이 잘 없었어요. 그래서 실업급여를 중간에 받으면서 이제 일을 구했죠, 중간에. 더 이상 좀 시간을 버티다가는 뭐 일도 못 구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빨리 그냥 일을 구해가지고 실업급여를 중단하고 바로 이제 또 취업을 또 운 좋게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약 이제 한 5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
뭐 이직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버티면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일단은 자체 질문은 이제 여기서 끝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도 길면서도 돌이켜보면은 짧듯이 10년도 굉장히 그 긴 시간이었지만 또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. 예. 물론 10년 전에 비하면은 저도 많이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 또 10년 뒤도 저희도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유튜브는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꾸준히 한번 열심히 잘 해봐야죠.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순간을 소중히라는 이제 대사를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타이타닉에 나오는 대사거든요. 디카프리오가 이제 제기했던 말인데 그래서 항상 그 말을 이제 좌우명으로 좀 삼고 매 순간순간에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뭔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좀 참으면서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하루하루 매번 뭐 그렇게 지키기는 힘들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순간을 소중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만 저희 그 10주년 소감과 이제 질문은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